자, 애틀랜타 대 올레드 경기, 얘네들이 일주일 전에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대 106으로 언더게임이었어요. 이날도 기준점이 한 220점 근처였었는데 언더게임이었었고 이날 경기가 되게 팽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클러치 승부였었고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날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되게 못했던 날이에요. 3점슛 8개 중에 1개, 야투 17개 중에 6개, 턴오버 9개, 되게 부진한 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에이스인데도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다 이런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프란츠 바그너나 벤케로가 31득점 37득점, 에이스들은 충분히 본인들의 활약을 했던 날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날 올랜도가 왜 졌냐, 저는 벤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이제 올랜도의 벤치는 6점, 6점, 4점, 9점, 벤치 포인트가 25점이거든요. 근데 애틀랜타는 벤치에서만 54점이 나왔어요. 트레이 형이 부진했지만은 이런 벤치 차이가 좀 게임의 향방을 갈랐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리샷에도 한 18분밖에 안 뛰고 게이에도 15분밖에 안 뛰고, 애틀랜타는 지금 주전이랑 bench의 구분이 이런 뭐 트레이 형이나 다니엘스 같은 애들 말고는 구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벤치에서 크레이치 나와, 테런스맨 나와, 레넨주, 르버트 이런 애들 나오다 보니까 애틀랜타도 사실은 좀 이제 제일런 존슨이 지금 누워있는 편이기도 하고 헌터를 내보냈지만은 벤치의 경쟁력도 꽤나 있는 편이긴 합니다. 뎁스가 두텁다는 소리거든요. 그에 반해 올랜도는 이제 벤치에서도 여전히 스코어링을 해줄 선수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예, 저는 그 애틀랜타가 한창 얘네들이 안 좋았던 기간 8연패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한 6경기 동안 4승 2패 정도로 좋아졌었거든요. 전반기 막바지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였던 거는 여전한 공격농구,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이고, 그전보다는 3점의 시도를 조금 줄이긴 했는데, 3점이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사이드 위주의 일변도 농구를 하면서도 자유투 많이 얻어내고 야투율 나쁘지 않고 5등 안쪽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애틀랜타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농구를 나름대로 해주고는 있다 이런 건데, 여전히 올랜도는 아까는 제가 지난번 경기는 바그너나 벤케로가 터졌던 날인데도 패배를 했었고, 바그너나 벤케로가 매일 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벤케로는 저는 글쎄 되게 효율이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요. 지표상으로도 얘가 롱투 시도가 많아가지고 지금 NBA에서 3점의 시대가 열리고부터는 가장 비효율적인 샷이 롱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남발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벤케로의 효율이 좋지가 않다고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바그너 위주로 돌아갈 때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올랜도는 공격의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팀이에요.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지금 올랜도가 최근에 5경기 동안에는 딱히 뭐 공격 면에서도 야투도 그게 막 엄청 부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키고는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그냥 올랜도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은 또 원정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요즘엔 이제 홈에서 승리를 몇 번 또 챙겨가기도 하고 나아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올랜도 원정 지금 9경기 동안 1승 8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는 그냥 지난번처럼 갈 것 같아. 비등비등한 게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엄밀히 말하면 올랜도는 해주레드는 해준 편인데, 애틀랜타는 해주레드는 못 해주고 벤치가 잘했거든요. 나는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애틀랜타의 업사이드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애틀이 프레 받았으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저는 언더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올랜도는 상대를 늦추는 팀.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올랜도가 안 좋은데도 야투의 내용이 나름대로 좋은데도 득점은 순위가 상당히 낮다. 이런 것들이 언더팀의 모양새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는 있어가지고 언더게임에다가 애틀랜타의 프렌 사이드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미러키에서 릴라드, 쿤보가 둘 다 캐셔업이 걸려있다. 얘네들이 전반기 막바지에 좀 빠진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쿤보는 계속 부상 때문에 올스타전도 참가도 못하고, 릴라드도 전반기 막바지 경기 때 나온다 만다 하다가 못 나오고 막 이런 경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미네소타를 잡는다든지 미러키가 못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미러키라는 팀은 좀 특히 핵심들의 이런 결장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클리퍼스는 내일도 카와이가 퀘셔너블이긴 해요. 과연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을 했냐. 카와이가 지금도 좋지는 않아. 그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미러키는 릴라드 쿤버가 결장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클리퍼스는 사실 저는 멤버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론상으로 클리퍼스의 멤버는 48분 동안 공수에 빈틈이 없는 라인업이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주전도 주전인데, 벤치에서 일단은 크리스턴이 상당히 수비가 좋은 선수고요. 옆에 뭐 벤시몬스가 나와가지고 좀 공격을 지휘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미르 코피라든지 바툼, 난 라인업이 되게 두터워 보이거든. 특히 윙 자원들도 엄청 널널한 편이고, 그나마 좀 스코어링이 약간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어쨌든 클리퍼스는 48분 동안 주전이고 벤치고 간에 되게 라인업이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후반기에 좀 반등할 수 있는 팀 중에 하나로 클리퍼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31승 23패
리그 이제 6위 정도 잘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더 올라갈만 하다고 보거든요. 클리퍼스가. 저는 일단은 클리퍼스가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팀처럼 보여요. 당장의 내일 경기를 예상하기에는 미러키, 릴라드나 쿤보의 캐시업을 있는 점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분석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가 아침 10시여가지고 내일 쿤보나 릴라드의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분석하기 좋지 않은 경기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클리퍼스가 조금 더 마음은 가기는 가요. 근데 이것도 미러키는 홈이고 클리퍼스가 원정이다. 클리퍼스는 홈에 비해서 원정 성적이 홈에서 19승 10패인데 원정 12승 13패. 원정은 5할이 안 되고요. 미러키도 얘네들 원정 12승 15패인데 홈으로 오면은 18승 9패다. 확실히 홈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팀 다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 팀이다. 이래가지고 원정에서 클리퍼스를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기를 클리퍼스를 보려면은 내일 쿤보나 릴라드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된다. 특히나 쿤보가 빠지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고 내일 조금 더 상태를 봐야겠다. 근데 만약에 뭐 둘 다 풀멤버로 붙는다 그러면은 재밌을 거는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나는 클리퍼스가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가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샬럿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샬럿이 백투백이에요. 자, 샬럿의 백투백에서 가장 리스크는 뭐냐, 라멜로가 나올 수 있냐 마냐거든요. 얘는 올 시즌 부상도 많았지만은 부상 복귀했는데 바로 진짜 어정쩡한 발목 부상 당하고 이러면서 부상이 너무 많아 라멜로가. 자, 올 시즌 샬럿이 이제 백투백일 때 2승 7패인데 근데 샬럿의 최근 백투백 한 5경기 정도만 살펴봤었거든요. 라멜로가 뛴 적이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 한 경기조차도 그 전 경기를 결장을 하고 그 다음 경기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백투백 중에 2경기를 전부 뛴 거는 최근 5경기 한 번도 없어요 라멜로가. 그게 제 생각이 납니다. 내일 과연 라멜로가 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라멜로가 없는 샬롯이라면 일단은 언더게임 보는 게 편하다. 저는 매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라멜로가 빠지면 샬롯에서 공격을 지휘해줄 선수도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하고 어제는 이제 레이커스가 워낙에 좀 못한 것도 있었었고 특히 이제 좀 샬롯이 리브스가 이제 퇴장당할 때 그때 18대1 런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도 있었다 보니까 또 브리티스가 엄청나게 잘했던 경기이기도 하고 사실 라멜로가 없으면 샬럿에서는 공격 구심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언더게임이 생각이 난다. 일단 그거를 깔고 갈 것 같고 자, 덴버는 이제 서부르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고든이 내려갈 거냐 브라운이 내려갈 거냐 그 중에는 저는 아무래도 브라운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운이 벤치에서 잘해준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덴버는 요즘에 일단은 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상자인 서브룩도 돌아오기도 하고 외곽까지 살아났습니다. 요즘엔 3점까지 지금 전체 4등 정도로 최근 5경기 동안에는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부터 3점 시도는 적은 편이고 상대의 인사이드에서 많이 논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3점까지 살아난다 이러면은 코트가 넓어지고 상대는 좀 딸려 놓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면 요키치 선택지도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 면모상으로 덴버는 더 좋아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내일은 또 본인들이 자신 있어하는 홈경기이기도 하다. 이런 플러스 요소도 있는 편이고 더구나 덴버가 이제 제케 은나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줄리안 스트로더 이런 애들이 살아나면서 벤치까지 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요키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좀 분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물론 이제 덴버의 연승 기간 동안에는 포틀랜드를 2번 상대한다든지 피닉스, 올랜도, 뉴올, 샬럿, 필라델피아 전부 다 하자가 있는 팀을 만난 거긴 한데요. 내일 만나는 샬럿도 하자가 분명히 있는 팀이죠. 덴버를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15.5는 되게 높은 기준점이잖아요. 요즘에 덴버의 모양새에다가 샬럿이 백투백까지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저는 못할 것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덴버가 15.5 마인을 하는 쪽이라면은 사실 언더는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덴버는 잘했던 기간 동안에 공격이 터진 적도 있지만 상대한테 실점도 꽤나 적지 않았었거든요. 내일 샬럿, 라멜로가 없으면 특히나 인사이드에서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런 팀한테는 덴버가 충분히 더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엔에도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어요. 덴버의 야투 방어가 리그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전체 1등이었다. 약팀들을 상대한 거긴 하지만은 샬럿조차 그런 약팀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내일 갑자기 라멜로가 뛰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모양새로는 저는 언더라든지 덴버 사이드 보는 게 편해 보이기는 하네요. 자, 샌안토니오 대 피닉스 경기. 제가 이제 샌안토니오의 로데오 트립을 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원정이 좀 짧았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랑 겹쳐가지고 로데오 트립이 6경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는 로데오 트립 기간 동안 9경기 1승 8패 1승 8패라고 했는데 올 시즌은 2승 4패로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홈 경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샌안토니오가 지난 한 3년 정도 로데오 트립을 마치고 홈 경기에 복귀하는 경기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골뱅이 달려있는 이게 전부 다 원정 쭈루룩 원정이거든요. 작년에 로데오 트립 원정 9경기를 한 다음에 복귀전
홈에서 복귀 전에 오클라호마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오클라호마도 미친 팀이었었거든요. 이 당시에 오클라호마를 홈에서 때려잡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 시즌 원정 이제 9연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왔는데 잡은 게 인디애나였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인디애나 미친 듯한 오박 게임을 하던 팀이다. 근데 이때 샌안토니오가 잡았었고 스코어는 110대 99. 샌안토니오의 흐름대로 간 경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웬맨야마를 드래프트한 최근 2년 동안에는 로데오 트립에서 복귀한 홈경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내일도 샌안토니오가 물론 지금 웬맨야마가 다우풀이에요. 이게 제일 걱정되기는 해. 웬맨야마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백업 센터인 베시까지 아웃이다. 이러면은 아마 샌안토니오가 내일은 이제 인사이드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제콜린스는 지금 트레이드로 내보냈고 마무는 글쎄 얘를 주전 센터로 끼워 넣기에는 뭐 나쁘지 않게 해주긴 하는데 부족한 선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기본적으로 내일은 라인업이 좀 아쉽기는 하다.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피닉스도 지금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부커가 일단 퀘셔너블이고요. 알렌도 퀘셔너블이고 그리고 요즘에 피닉스는 이제 이 친구로 선발을 올려가지고 공격면에서는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볼 역시 키는 멀대같이 크지만 수비면에서는 사실 역할이 거의 없는 친구예요. 피닉스의 이 라인업은 수비가 정말 안 되는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피닉스는 지금 수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경기도 공격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수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오바가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피닉스도 내일 수비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에 만약에 웬맨야마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웬맨야마가 올 시즌에 결장한 경기가 한 6경기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을 좀 이렇게 보니까 웬맨야마가 없으면 오히려 공격은 약간 늘어나는데 수비적으로 10.8점이나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지금 현재 웬맨야마는 그 DPOY 올해의 수비형이 굉장히 유력한 선수예요. 근데 웬맨야마가 빠진다? 저는 자연스럽게 내일 샌안토니오 수비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냥 그렇다면은 그냥 오바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는요. 물론 피닉스가 엄청나게 빠른 농구를 펼치거나 그런 팀은 아닌데 일단 샌안토니오가 전망이 맞빠질 즈음에는 오바 게임을 하는 게 많이 관찰이 됐었었고 그리고 이제 웬맨야가 빠진 6경기 중에 앞쪽에 이제 그 11월달 이때는 언더게임이 꽤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웬맨야가 빠진 경기마다 매번 막 240, 250 이렇게 찍히는 경기도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어지간해서는 이 경기도 오바가 어울린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피닉스는 언더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거는 샌안토니오가 로데오 트립에서 복귀한 홈경기라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웬맨야마라는 이런 지금 샌안토니오 얼굴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부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부커가 뛸 수 있으면 오바 정도는 볼만할 것 같습니다. 승패는 이게 웬맨야마가 없으면은 경기력도 지금 9.1점이나 다운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피닉스를 보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로데오 트립에서 복귀한 홈경기 그때마다 재작년에는 인디애나를 작년에는 그 오클라호마를 잡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포틀랜드의 레이커스 경기인데요. 자, 포틀랜드는 전반기 막바지 때 결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콧 네더슨이랑 에이튼이 부상이었었는데 둘 다 포틀랜드가 한창 올라오던 기간에 중추적으로 잘해주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부상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덴버한테 그냥 무참히 학살을 당했었죠. 내일도 그래서 지금 에이튼이 빠져있습니다. 에이튼이 한 달가량 결장이거든요. 에이튼은 포틀랜드가 한창 잘하던 구간에 엄청 잘하던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빠지는 게 일단은 거슬리고요. 지금 포틀랜드는 사실상 리딩 같은 것들을 아브디아가 도맡아 해요. 지금 포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브디아란 말이야. 리딩도 하고 좀 이제 팀의 템포 같은 것들도 맡아서 하는 편이고 수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포틀랜드가 일단 결장이 좀 아쉬워요. 에이튼 빠지는 거 그리고 로일사 핸더슨 둘 다 지금 거의 뭐 로테이션에 핵심적으로 드는 선수들인데 특히 핸더슨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사실 제라미 그랜트 빠지는 거는 팀적으로는 플러스일 만도 해. 그 정도로 저는 그랜트는 좀 저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포틀랜드는 라인업상으로는 좀 누수가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커스 돈치치가 오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돈치치가 오고 나서 분명히 좀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오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이제 좀 경기가 잘 풀린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레이커스는 돈치치가 오면 일단은 수비가 엄청 안 좋아지고 오늘은 심지어 라인업이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하치무라, 헤이즈였었거든요. 이 라인업에는 수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친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레이커스가 나름대로 잘하다가 리브스가 퇴장당하고 그쯤에 샬럿한테 18대1 런을 당했다. 홈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레이커스도 분명히 돈치치랑 슈퍼스타가 오고 르브론 이후의 시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좋은데 실속 면에서 과연 레이커스가 실속이 있는 팀인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돈치치도
너무 불어 있어가지고 스피드도 안 나오고 피지컬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르브론 나이가 40이잖아요. 기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리브스가 잘해줬지만은 공격에선 플러스지만 수비 쪽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는 편이고 저는 내일 레이커스가 의심스러워요. 오늘도 백투백이기도 하고 돈치치나 르브론, 돈치치는 부상 때문에 르브론은 나이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유타한테 진 거 오늘 샬럿한테 패한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의심이 가게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로는 레이커스가 지난 5경기 동안 사실 레이커스가 이제 딱 트레이드를 하던 시점에 그때는 이 갈매기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도 갈매기도 없는데 레이커스는 수비가 전체 1위였거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한창 이제 좋은 구간으로 인도했던 거는 좋은 수비력이었었다. 그건데 라인업이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네이버 DFS가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하치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 헤이즈다. 이거는 수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과연 포틀랜드한테 이런 하자가 있는 레이커스의 라인업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이 있냐, 그것도 물음표이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언더 같은 거 보이고 레이커스 마인으로 보고 싶은데 뭐를 가도 어려워요. 과연 포틀랜드의 단물이 완벽하게 빠진 건지 저는 레이커스 지금 포틀랜드보다는 전력상에서 우위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이버 DFS나 벤더벨트 이런 애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사실은 레이커스가 18대1 런을 안 당했으면 그냥 무난하게 가져갈 만한 경기였었는데 경기 내용 면에서는 그런 상대한테 런을 내주는 구간도 있었었고 의심스럽네요. 저는 일단은 뭐 언더에다가 레이커스 사이드를 좋게 보고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